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혼자가 아닌 여기 굉장히 임팩트 있는 게스트를 함께 모시고 오늘 촬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인터뷰 형식으로 게스트를 모셔서 오늘 영상을 좀 진행을 해 볼 건데요. 일단 우리 나와 계신 우리 게스트분 간단하게 직접 자기소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설비업에 종사를 조금 했다가 좀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거에 더욱더 재미를 느껴가지고 약간 업종 전환을 하게 된 머슴의 삶이라는 유튜브에서 머슴을 담당하고 있는 윤석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원래 옛날부터 잘 알고 있었고, 또 특히 이제 머슴의 삶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하고 나서도 그 채널을 저도 되게 즐겨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꼭 첫 번째 인터뷰 게스트를 모시게 된다면 누구를 할까 했었을 때 제일 먼저 사실 이분을 무조건 모셔야겠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오늘 이제 이렇게 자리를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채널을 처음에 이제 유튜브를 만든다고 했었을 때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다고 이제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그 유튜브 채널명을 보고 되게 좀 저는 임팩트가 있었고 되게 신선했어요. 머슴의 삶. 근데 그 삶이라는 단어는 오케이. 근데 머슴. 근데 왜 수많은 단어 중에 머슴이라는 어떤 그 캐릭터와 단어로 선택을 하셨는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은 그게 조금 좀 웃기는 얘기긴 한데, 원래는 처음에 생각했을 때 딱 이름이 두 가지에서 좀 이거 뭘 선택할까 계속 고민했었거든요. 하나가 노예의 삶, 노예. 하나가 머슴의 삶이었는데, 노예하고 머슴의 가장 큰 차이는 시키는 일은 다 하되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차이더라고요. 그게 중요하죠. 그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중요하죠. 맞아요. 저는 이제 뭐 쉽게 말해 일을 끝나고 흔히 말해 녹을 받으니까 머슴이 맞겠구나 해서 머슴의 삶으로 지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모두 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제 머슴이라는 그렇죠. 단어가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 예. 이제 알았습니다. 예.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설비 분야를 좀 하고 계신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제는 공장 쪽이나 아니면 카센터 쪽 아니면 공업사 쪽에서 많이 작업을 하고요. 설비긴 한데 기계 쪽에 가깝거든요. 저는 이제 사용자의 편의를 위한 거는 맞긴 한데, 그러니까 사용자가 물을 쓰고 아니면 물을 버리고 이런 용도가 아니고 대신에 장비를 가동을 시키고 아니면 장비에 있는 열을 배출을 시킨다든가 아니면 장비에 있는 어떤 쓰고 남은 폐 라인들을 어떻게 회수를 한다든가 그거에 중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때 들어가는 라인들 유공합 배관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오일 배관 아니면은 어떤 좀 특정 물질을 이송할 수 있는 그런 배관들을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죠. 주로 사용하는 장비들이나 그런 자재들이 그냥 간략하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선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파이프용으로 쓸 수 있는 압착기 많이 쓰고, 그 다음 이제 파이프 머신. 예, 좀 영어로는 스레딩 머신이라고 하죠. 그쪽 많이 쓰고, 그리고 용접기 많이 쓰고. 그게 이제 1차적으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거기서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은 이제 소방 배관 공사할 때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루버 머신. 그루버 머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세니타리 같이 그쪽 특수 배관 쪽을 연결할 때 쓰는 장비들하고 용접할 때 쓰는 장비들, 그리고 또 몇 가지가 있긴 있는데 또 이거 말로 설명하자니 조금 힘드네. 더 자세한 것들을 아마 머슴의 삶이라는 채널 들어가시면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설비업에 좀 관심을 갖고 이거 좀 해보고 싶다, 어떨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좀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는데, 머슴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어쩌다가 이 설비에 처음 입문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2005년도에 제가 제대를 했어요. 그때도 제대를 하고 이제 원래는 제가 강원도 강릉에서 이제 거기서만 이제 생활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대를 하고 이제 연고지가 인천으로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또 소개로 회사를 들어가게 됐는데, 회사에서도 흔히 말하는 영선 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설비하고 아니면 시공하고 그쪽을 이제 주력을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마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다가 한 7년, 8년 정도 하다가 우연치 않게 또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독립을 하고 그 독립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쭉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혼자 하신 지 한 7, 8년? 예, 그렇죠. 쭉 그러면 우리 채널 보시는 분들 중에서 좀 설비를 입문을 하고 싶고, 사실 설비라는 분야가 넓기는 하지만 어쨌든 설비라는 분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 좀 그냥 간략하게 조언이나 혹은 나의 경험 혹은 이랬다 이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것들, 쓴소리도 좋아요. 그 한마디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좀 애매한 게 우선은 인맥이 있으면 상당히 들어오기 쉬워요. 아, 그렇죠.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망고불변의 법칙이야. 맞아요. 예, 인맥이 있으면 들어오기 쉽고 동의합니다. 그 인맥 안에서도 딱 이게 계파라 그래야 갈라지거든요. 그렇죠. 흔히 말하는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그거는 진짜 운빨에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아요. 누굴 만나느냐가 진짜 중요하죠. 그렇죠. 누굴 만났냐가 중요하고 거기서 이거는 좀 요즘 세대들하고 안 맞는 말이긴 해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침에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는 하도 있어도 주구장창 그냥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냥 몸으로 익히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맞아. 이거는 뭐 교육을 받는다 아니면 흔히 말하는 요즘 학원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을 다니는 것도 솔직히 좋은 방법이긴 한데 학원에서 배웠던 것들이 현장에 나와서 접목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맞아. 그건 진짜 네, 맞는 것 같아요. 무조건 경험을 쌓는데, 경험을 쌓는 거는 몸으로 체득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전 뭐 항상 일을 할 때나 뭐 장비를 소개할 때나 악기 배우는 거, 악기랑 하는데 제가 그걸 거의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자, 흔히 말하는 기타 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저 기타 쳐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왜 직업은 그렇게 못하냐고.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명언. 몸으로 체득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통로가 있다. 그럼 그쪽으로 가가지고 뭐 죽이 되든 떡이 되든 밥이 되든 무조건 붙어서 일을 하시면 되고, 통로가 없다. 그럼 학원을 통해가지고 거기서 소개를 받아서 가는 루트는 똑같아요. 하는 루트는 똑같아요. 거기서 소개를 받아 우회를 하느냐, 다이렉트로 가느냐. 그 차이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저는 이 이야기에 진짜 거의 200% 동감하는 게, 제가 저희 채널 예전에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진짜 설비할 때 뭐 물론 기술 익히고 다 좋은데 일단 다 필요하고, 거의 90% 이상은 무조건 몸으로 내가 맞아요. 렌치질 한 번이라도 더 해보고 뭐 더 껴보고 풀러보고 조립해, 그러니까 무조건 그렇게 해야지만 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유튜브 아무리 찾아보고 요렇게 하면 되겠, 아무리 클릭질하고 이거는 진짜 5%도 안 될까? 그거기 때문에 진짜 저는 이 말에 200% 공감합니다. 진짜.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장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인맥으로 이제 일을 하는 시대는 저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보거든요. 요즘 뭐 목수분들도 보시면은 예전에는 진짜 말 그대로 망치 하나, 타카 하나, 그리고 목줄 하나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제 장비가 한 차에도 안 실려가지고 점점 차를 키우고, 키우고, 거기에 또 옆에 친구도 마찬가지로 또 키우고 뭐하고 하니까, 그래야지 몸이 편하고 속도도 나고, 그리고 그게 본인의 명함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자, 옆집에서는 진짜 막 이상한 중국제로 이렇게 막 작업하고 있는데, 나는 이런 장비를 딱 사용을 하면서 깔끔하고 이쁘게 작업을 한다. 이것만 보여줘도 나는 그것도 영업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또 굳이 막 내가 나가서 실질적인 세일즈나 영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그런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고객한테 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요즘 소비자들도 장비 뭐가 좋은지 대충 이제 캐치를 많이 하세요. 워낙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가 많고,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은 장비가 이만큼 있으니까 일 잘하겠다라는, 우선은 그걸 먹고 들어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에 계속 도돌이표긴 하지만 장비의 중요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저희도 처음에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공구 같은 것들을 할 때, 사실 저는 머슴님한테 공구에 대한 조언이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공구의 중요성,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공구를 구매를 하거나 할 때, 나한테 필요하고 우리가 일하는 분야에서 알맞는 그 공구들을 선택하는 데서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저는 처음 그런 부분에서 좀 디테일하게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사실 진짜 그냥 철물점 가서 그냥 그렇죠. 샀었어요. 진짜 쓰고 이랬었어요. 물론 처음에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기도 한데, 생기고 나서부터는 공구를 살 때에도 요런 걸 좀 비교해보고 이게 우리 현장에 맞는 것인가, 요것들은 하나를 더 추가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게 돼서 진짜 그런 부분은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머슴님을 보면 이제 제가 알기로도 어떤 직원들이나 누구 이제 팀원들과 이게 같이 하기보다는 그래도 1인 체제를 좀 선호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선호하는 일단 이유가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몇 명을 좀 한번 이렇게 써보긴 했는데, 같이 해보긴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타일이 너무 안 맞다 보니까 제가 자꾸 내가 욱하고 그런 게 좀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따지고 생각해보면, 이 친구도 어디에 보면 어떻게 보면 가장이 될 수도 있고, 한 집안의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하죠. 아니면 예전에는 그래도 인정받는 능력자일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사람한테까지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마 이제 1인 체제보다를 선호하기 시작했고, 직원을 데리고 다니기보담도 그냥 저랑 이제 마음이 맞는 다른 업종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이제 품앗이 개념으로 많이 돌리는 편이죠. 지금 같은 현장 같은 경우에도 혼자서 힘드니까 직원을 쓰는 게 아니라 품앗이 개념으로 해가지고 서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이 없을 때 저쪽 현장 가고, 저쪽에 일이 없을 때는 나한테 오고, 이런 식으로. 근데 아무래도 1인 체제로 또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방금 이야기했던 장비에 대한 그렇죠. 투자와 그것들을 커버할 만큼의 장비들을 세팅을 해놓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인력으로 또 누군가를 써서 할 것들을 한 명이 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다 보완이 되게끔 해주기 때문에 그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맞아요. 작업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때요? 금방 뭐 어느 정도 보통 한 현장 들어가면 작업 며칠 정도나 뭐 어느 정도 시간이 좀 소요가 되시는지. 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인테리어하고 가장 상이하게 나뉘는 부분이 이곳이거든요. 인테리어는 마감 기일이 있고 그 마감 공정에 맞춰가지고 무조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빨리 끝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뭐 밤을 새든 뭐 하든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끝내주고 철수를 빨리 해줘야 돼요. 아, 그게 고객한테 더 좋은 거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마감이 장비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감 뭐 이쁘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비를 돌려야 돼요. 왜냐하면 기능적인 부분에. 그렇죠. 하루라도 빨리 돌려줘야지 여기서는 이제 그 하루에 얼마를 그렇죠. 번다. 그 손해를 최소한으로 입힐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그렇죠. 해서 매출이 나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 그게 마감이에요, 저희는. 그러니까 무조건 어떻게든지 뭐 와가지고 내일까지 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내일까지 끝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시간의 가치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맞아요. 가끔 현장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저희가 들어간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현장 이런 데들 들어가 보면 뭐 사람이 몇 명 들어왔니, 한 명이니, 두 명이니, 뭐 한 품, 두 품,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그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거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난 시간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런 생각하시는 이런 현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왜냐면 그 시간만큼 내가 매출을 빨리 그렇죠. 당겨줘서 내가 올려야 되는데 예. 뭐 한 명이 들어와서 일을 하건 10명이 들어와서 그건 난 관심 없고 관심 없고. 나에게 중요한 시간의 가치를 그만큼 세이브해주면 뭐 당연히 여기 뭐 가격이 얼마가 됐든 당연히 나라도 그렇게 공사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현장도 아직 여기는 조금 여유가 있긴 한데 그래도 4일 안에는 좀 끝내줘야 되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때려 죽어도 4일 안에는 무조건 무조건. 끝내요. 예. 왜냐하면 하루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 손해는 우리 클라이언트가 담당을 하게 되니까. 맞아요. 예. 맞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시간의 가치를 어떻게 보면 고객한테서 그렇죠. 고객한테 이제 전해주고 그걸로 이제 대가를 받고 일을 하는 그런 현장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머슴님 같은 경우에는 주요 고객층들이 예. 거의 보면 그냥 뭐 일반 개인 소비자나 이런 분들보다는 이런 카센터를 이제 뭐 그렇죠. 새로 차리거나 예. 뭐 보수를 하거나 이런 좀 업체들이 좀 많으시겠네요. 그러면. 업체가 한 40% 정도 되고 소개를 받아서 들어오는 게 한 60% 정도 돼요. 그리고 50% 정도? 나머지 10%는 기존에 이제 운영하셨다가 이전을 하시거나 더 확장하시거나 그런 그렇죠. 분들이 다시 찾아주시죠. 근데 거의 그 단골 그 고객층들이 제가 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계속 네.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또 일을 고객이 만족하게끔 해주니까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그 머슴님 채널 보면은 사실 공구에 대한 부분이 진짜 많아요. 저도 못 본 공구들도 많고 브랜드에서부터 뭐 종류들이 진짜 많은데 네. 그게 대략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총 장비에 이거를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얼마 정도 돼요? 용접기까지 포함시키면은 그 옛날에 뭐 영상이 나왔을 때는 한 2억 한 2천이 됐다가 용접기가 하나 생기고 나서 2억 7천이 됐다가 또 이제 용접기가 늘어나면서 3억이 넘었다가 했는데 아니 그럼 용접기만 거의 한 5천 뭐 넘죠? 2억 정도 되죠. 용접기만? 예, 2억 정도 나오고 용접기를 제외하고는 한 2억 천에 아니 한 1억 7천, 1억 8천. 그러니까 2억 언저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거의 다른 분들은 이제 뭐 주식기랑 뭐 부동산 이런 자산을 가지는데 머슴님은 그 공구가 진짜 자기의 자산인 거예요, 진짜. 그죠? 아니 진짜
이렇게 따지고 봐도 개인적으로 개인이 갖고 있는 그 이런 장비 공구를 2억이 뭐야. 1억도 넘길 만큼의 금액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제가 봤을 땐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일무이한 것 같아요. 그 장비에 대한. 근데 그 장비 사랑이 되게 네. 엄청난데, 그러면 그거 혹시 그런 거 주변에서 장비를 빌려달라거나 뭐 돈을 받고 렌탈을 해달라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문의는 들어오는데 문제는 못 가져가니까 못 가져가요. 어떻게 보면은 기계 하나에, 왜냐하면 빌려간다 그러면은 그 만약에 혹시나 망가지거나 고장 났을 때 그 리스크도 떠안아야 그렇지, 되는데 맞아요. 그 리스크 자체가 어마무시하다 보니까 항상 빌려는 가도 상관은 없다. 대신에 망가졌을 때 이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그렇지. 나온다. 고지를 하거든요. 그럼 학을 뛰시죠, 다들. 그치, 고지를 받는 순간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거의 빌려주진 않아요. 아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냥 필요하다 그럴 때 그때는 빌려주는 편이죠.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내가 나라도 그 장비를 아무리 돈을 줘도 빌려주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질문은 좀 일반 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래서 너네 하는 일이 그건지는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얼마 벌어? 이런 것도 궁금할 것 같아요. 대략적인 네. 매출이나 수익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뭐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기 어렵다 이러면은 작년 세금 계산 사업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억 조금 안 되게 나왔거든요. 7억에서 왔다 갔다 나왔는데 거기서 이제 그 매출만 얘기하고 순이익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우선은 저는 다른 사람들이랑 어떻게 보면 벌이는 거의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뭐 그 7억 안에 뭐 이런 뭐 자재 매입이라든가 뭐 그런 게 다 들어있으니까 감가상각이라든가. 근데 저는 그래도 항상 다른 데서도 얘기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자부를 하는 게, 저는 우선 자는 시간은 거의 없어요. 자다가도 뭔가 일이 터져서 전화가 왔다. 그럼 바로 뛰어나가야 돼요. 우선 첫 번째 그거. 자다가도 뭔가 일 터졌다. 전화 오면은 바로 그냥 뛰쳐나가야 돼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비용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어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다 R&D라고 하잖아요. 기술개발 투자. 그렇죠. 그거를 계속 공부에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맞아. 확인하고 써먹을 때를 찾아가지고 어떻게든 단축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다른 기업들이 계속 뭐 회사에서 돈 벌면 또 투자하고 하듯이 머슴님 같은 경우도 매출이 일어나면 거기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또 공부에 투자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물론 7억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7억이란 숫자에 꽂히시면 안 되고, 그 매출을 내기까지 그가 가져왔던 시간과 경험과 노력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만큼의 이제 매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무조건 이거를 쭉 하다 보면 그 매출 난 무조건 찍을 거야, 이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아유,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의 어떤 시간, 어떤 그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머슴님 보시기에는 이제 뭐 설비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머슴님 몸담고 있는 이쪽 분야의 설비 분야에서 좀 전망이라든지 지금 현재 요새 경기나 상황은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제 쪽은 몸으로 느끼는 그런 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이제 신규 공사도 하지만 유지보수 업도 같이 하기 때문에 경기가 어려워지면 유지보수 쪽에 매출이 더 커지는 거고,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신규 쪽에 매출이 더 활성화되는 거고 하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없어요. 대신에 몸이 힘들어지는 거 체감을 하죠. 원래 유지보수가 더 힘들거든요, 신설보다. 그러니까 맞아. 몸이 많이 힘들어지면 경기가 안 좋구나. 아니면 몸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편하면은 이거 경기가 풀렸구나. 딱 이렇게 느끼는 정도. 맞아. 예, 그저 딱 그 정도예요. 그래서 유지보수 업도 좀 느껴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유지보수가 조금 더 많아지는 것 보다 보니까는 경기가 조금 어렵다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맞습니다. 어렵죠. 근데 우리가 맛집을 가보면 진짜 사실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물가가 올라서 밥 사 먹기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진짜 잘 되는 맛집은 여전히 계속 불경기든 호황이든 계속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거겠죠. 그렇죠. 네, 그럼 오늘 이제 요 인터뷰의 마지막으로 네. 이제 머슴님의 이제 앞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라든지 내가 일을 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을 나는 좀 중요시 생각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지금처럼 우선 계속 일은 할 것 같고요. 또 제가 좋아하는 또 그 공구 브랜드와 어떻게 좀 협력 관계가 좀 잘 이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일을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물론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기술을 커버해 줄 수 있는 장비를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좀 어떻게 보면 체험 전시관이라든가 아니면 체험할 수 있는 현장 그런 거를 좀 좋다. 많이 예. 공구 박물관 뭐 이런 식으로 박물관, 예, 체험관이라 해야 되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번 좀 돌려보고 싶기는 해요. 근데 되게 좋다. 원래는 그거를 작년에 생각을 해가지고 좀 진행을 하려 했는데 원했던 부지가 갑자기 이상한 데로 빠지는 바람에 이게 좀 약간 좀 연기가 되고 좀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들도 이게 몸으로 이제 장비를 사용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몸으로 쓰는 직업 자체가 이제는 예전하고 이제 생각도 많이 틀려지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네, 좀 그런 것도 한번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저희 채널 첫 번째 인터뷰 게스트로 이제 모셨던 머슴님하고의 삶을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마쳤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내용 이외에 그 이상으로 좀 장비에 대한 어떤 중요성, 그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다 주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좀 알 수가 있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고, 또 머슴님이 이 설비를 해 오면서 이전 과정에서부터 지금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계획까지 좀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좀 기대가 돼요. 특히 아까 공구 체험관, 그건 저도 아마 가면은 꼭 한번 체험을 해보고 싶은 곳입니다. 오늘 저희 채널에 이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셨던 머슴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이상으로 마치고요. 머슴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에 머슴의 삶이라고 쳐보고 들어가시면 그 채널에서 더 많은 정보와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